자, 그러면 행정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 첫 번째 이게 라인에 보면 문단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 행정명령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요약해 보면은 H-1B 비자 프로그램은 본래에 미국의 숙련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는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로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악용되어 가지고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핵심 키워드죠, 키워드.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장 큰 이유를 이게 나타내고 있죠. 이게 몸에 보충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영어의 어딕티브가 더하다, 추가하다는 말이죠. 기존에 없는 것을 보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숙련 노동이 부족하니까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비자의 목적이. 그런데 이게 보면은 딜리버러틀리라는 말이 이게 문장에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고의적으로 이걸 악용한다는 거죠. 악용해가지고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말이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뭡니까? 이게 아닌 벗어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문단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H-1B 비자가 남용하게 돼가지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미국의 스템 분야의 전체 고용이 약 45% 증가한 반면에 외국인 스템 노동자의 수는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내용에 보면 컴퓨터 및 수학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같은 기간 17.7%에서 26.1%로 크게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크게 증가했다. 이 비중이.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주요 원인은 H-1B 비자의 남용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템이라고 이게 요약해서 헤드 글자를 따서 이게 이야기하는데, 스템이 S가 사이언스, T의 테크놀로지, E의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M이 매스, 수학 분야죠. 그래서 이와 관계된 직종 H1 비자를 스템 분야라고 합니다. 스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템 분야. 그래서 이게 뭡니까? H1B 비자가 남용되고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이게 H-1B 비자의 남용의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IT 기업들이 H-1B 제도를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인 노동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03년에는 32%였던 H-1 비자 프로그램 내의 IT 노동자 비중은 최근에 5년간 65% 이상이 증가했다. H-1 비자로 인한 IT 노동자들이. 그 다음에 이러한 악용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은 H-1B 인력에 의존하는 IT 아웃소싱 회사를 이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노동자를 쓰지 않고 H-1B 비자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아웃소싱을 한다는 거죠. 회사를 아웃소싱 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에 따르면, 보고에 따르면 H-1B 초급 인력은 기존 직원에 비해 임금이 36%나 저렴하다. 그러니까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임금을 싸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임금을 싸게 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고, 그 아웃소싱 회사에는 외국인 IT 업계에 이게 H-1B 비자를 받고 온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임금을 36%나 저렴하게 주면서 고용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많은 기업들이 자사 IT 부서를 폐쇄하고 미국인 직원을 해고한 뒤 해당 업무를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외주화한다는 거죠. 외주화. 최근에 뭡니까? SKT입니까? SKT의 해킹 사고로 해가지고 대규모, 거의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대한민국. 근데 그곳에는 뭡니까? 이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사직급 이상의 보안 관련 이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죠. 이거 우리나라의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H-1 비자를 통해서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이 들어다 보니까 자사의 IT 부서는 폐쇄하고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H-1 비자를 받고 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저임금 외주화를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뭡니까 H1 비자가 프로그램이 남용되는 것이 미국 IT 분야 대졸자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죠. 이게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만 이렇게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들은 미국 노동자들보다 훨씬 저렴한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나서 고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를 이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22살에서 27살 대졸자 중 컴퓨터 과학 및 공학 전공자들의 실업률이 각각 6.1%에서 7.5%로 생물학이나 미술사들 전공자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훨씬 사회적으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이나 미술사를 전공한 전공자들보다 실업률이 더 높다는 건 뭡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H1B 비자를 받고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2019년에 1.98%였던 컴퓨터 직종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2025년은 3.02%로 급증했고 이는 H1B 비자 남용이 해당 분야의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됐다고 합니다. 증거로 제시됐다. 최근 뭡니까 H1 비자 관련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뭡니까 이 H1B 비자의 혜택을 보고 있는 들어오는 국가별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중국과 인도 계열의 이러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다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어쨌든 상대적으로 미국과 비하면 굉장히 낮은 임금인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한 비자 비용이라든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이게 인도 계열의 이게 노동자들 외노자 쉽게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게 나면은 임금을 적게 준다는 거죠. 적게 준다는 거.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영향들이 미친다는 거죠. IT 업계 특히 기존에 고용된 노동자들 해고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신규 취업해야 될 이게 컴퓨터 과학 및 전공자들도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문장에 보면 H1B 비자 규제 이유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이 보고서는 많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숙련된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H1B 비자 소유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면서 다음에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요. 한 소프트웨어 회사는 1만 5천 명 이상을 해고하는 동시에 해고하고 나서 2025년도 해고연도에 5천 명 이상의 H1 비자를 승인받아 고용했다는 거죠. 또 다른 IT 기업은 오리군주에 있는데 2,400명의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고 나서 같은 해에 해고한 그 해에 1,700명에 가까운 H1 비자를 승인받았다는 거죠. 골 때리죠. 결국은 뭡니까? 자세에 있는 IT 관련 직원들을 다 해고하고 나서 그 부족분을 H1 비자를 받은 싼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2022년 이후에 2만 7천 명의 미국인 직원을 줄이는 동안에 2만 5천 명 이상의 H1 비자를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 예를 들고 있는 회사는 그 다음으로 또 네 번째 회사는 1,000개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2025년 회계연도에 1,100명 더 많은 이제 해고가 나니까 더 싼 임금으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H1 비자를 승인받았다고 이게 보고서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H1 비자의 순수 목적은 부족한 부분, 어딕티브. 제가 첫 문장에서 말씀드렸죠. 이 H1 비자의 목적은 순수하게 부족한 고숙련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미국 내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해서나 이게 남용돼 가지고 부족하지도 않는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존에 있던 직원들 미국 내외 직원들을 해고하고 싼 저임금 노동자들을 받아서 외주화하는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사실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남용 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제가 읽어드리면 미국 IT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근무하는 환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기존의 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숙련 노동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라는 것을 강요받는다는 거죠. 훈련시키고
또 이에 대해서 뭡니까 발설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명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죠. 훈련이 다 되고 나면 뭡니까 기존의 미국인 노동자들을 자신이 훈련시켰던 미국인 노동자들을 해고한다는 거죠. 해고. 이는 곧 뭐냐면 H1 비자가 미국 내에 부족한 직업을 채우거나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고숙련 노동자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H1 비자 남용으로 인한 영향이 어떤 거냐. 이 H1 비자 프로그램의 남용이 미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과 함께 이것은 또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 안보에도. 이게 법 집행기관들은 H1B 비자에 의존하는 아웃소싱 회사들이 비자 사기, 돈 세탁 공모 등 이 불법 활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법 집행기관들이 이러한 뭡니까 행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위협을. 이게 노동시장 훼손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뭡니까 남용의 두 번째 이게 영향의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 게 2017년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컴퓨터 과학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었다면 미국인 컴퓨터 과학자들의 임금은 2.6%에서 5.1%로 더 높아졌을 것인데 높아지고 고용률도 6.1%에서 10.8%로 더 높아졌을 것이다. 이게 H1 비자로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없었다면 따라서 이게 H1 비자 프로그램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여전히 최고 수준의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되 프로그램의 악용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처음에 언론들에서 많이 나왔죠. 이게 10만 불 이상을 추가로 이게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다들 이게 이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내야 될 것으로 이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고용주라는 거죠. 고용주가 비자를 신청할 때 10만 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주가 당신을 고용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데 10만 불이 추가로 들었다 해서 추가 월급 임금에서 10만 불을 이게 제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이 비자 신청자인 이게 고용주가 이렇게 10만 불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10만 불을 추가적으로 이게 내야 된다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의 문단에 이 선언문은 H1B 비자의 프로그램의 대규모 남용이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쳤으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명령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이 내용들 자세히 한번 이게 수치적으로 보고 나면은 결국 우리가 감정적으로 조지아 사건 대한민국에 있으면 당연히 불합리하죠. 그거는 우리가 투자인 거잖아요.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기술을 이렇게 전수한 한국인 고숙련자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당연히 한가하고 이에 대한 어떤 적당한 합리적인 비자 프로그램을 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 가서 기술을 전수하고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 H1 비자의 원래 목적은 외국인 프로젝트 투자가 아니라 자국 내의 기업주들이 고용주들이 이 비자를 신청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죠. 이 목적은. 그래서 이게 남용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투자한 거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H1 비자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느냐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추가적으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조지아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솔루션에 투자하고 그러한 장비들을 세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고숙련 기술 노동자를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한민국에 대한 고숙련 노동자들이 비자가 없다 보니까 H1 비자를 이용해서 그러한 것을 했을 뿐인데 이 H1 비자의 목적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일어난 사고고 이러한 원래 H1 비자에 대한 규제는 미국 내의 고용주들이 이걸 남용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고용해 가지고 이게 사업을 벌이는 게 대한 제재를 하는 내용이죠. 충분히 이러한 내용 속에 왜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결과적으로 뭡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36%나 적은 임금을 받고 동일 노동 동일 뭡니까? 임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36%나 많은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데이터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 이렇게 전문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뭡니까? 임금 상승도 더디고 대학 졸업생들도 생물학이나 미술사 학생들보다 더 적게 뭡니까? 고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은 이러한 뭡니까?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10만 달러를 추가를 연간 내매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가 꼭 고용을 해서 필요하면 해라는 거죠. 외국인 투자회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죠. 예? 아닌 겁니다, 이게. 결이 다른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하려고 하면은 해라는 거죠. 미국의 대기업인 테크인 구글이나 아마존 뭐 굉장히 많죠. 그러한 테크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뭡니까? 인도 출신의 IT 기술자들과 이게 중국 출신의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기업가의 측면에서는 싼 임금으로 굉장히 고난도의 이게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쓰고 싶지만, 그거는 기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죠. 싼 임금으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노동자를 쓰는 것을 당연하지만, 이게 대통령의 입장, 대통령의 목적은 다르죠. 국민들의 뭡니까? 일자리를 지키고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게 목적이죠. 최종적인 목적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 역할이 기업가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트럼프의 10만 달러 추가하는 행정명령이 과연 광기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최소한의 이해는 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광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다음으로는 이게 이 뭡니까? 내용과 이제 왜 이렇게 서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그에 대한 이제 행정명령의 조항들이 어떤 것이 있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